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내가 머리가 엄청 크거든요. 나 머리 엄청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저기 다은이 군대 가봤어요? 가봤다고요? 안 가봤어요. 군대 가면 모자 주잖아요. 모자 군복도 주고. 근데 그 군대 모자는 이렇게 조절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수가 다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모자 최대 치수가 얼마게요? 60 사이즈가 최대거든요. 내가 60이에요. 그럼 선생님보다 크면 군대를 안 가는 건가요? 근데 나보다 큰 사람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내가 그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서 그래서 옛날에 뭐 다니던 학원에서는 원장배 직원 머리 크기 대회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줄자로 재고해야지 1등 뽑고 막 그랬었거든요. 내가 1등. 정말로. 정말로. 근데 그렇게 내가 머리가 크다고 안 느껴지죠. 네. 그렇게 잘 모르겠죠. 얘기해주기 전에 잘 모르거든요. 왜일까요? 헤어스타일 때문이에요. 내가 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짧게만 할까요? 네,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길잖아요. 난리 나요. 네. 그래서 내가 헤어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 머리 큰 친구한테 선생님 헤어스타일 추천해드릴까요? 네, 머리가 크면 사실은 큰 머리에는 긴 헤어스타일은 사실 쥐약이에요. 쥐약이에요. 특히나 남자는 장발이 안 어울리거든요. 남자가 장발을 어울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남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귀를 덮고 목 밑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 정도 있잖아요. 이게 어울리려면 조건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꼭 머리가 꼭 이렇게 짧을 필요는 없고 긴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울리면 하면 되는데 긴 머리가 어울리려면 조건이 3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 키 180 이상. 키 180 이상. 네. 두 번째, 얼굴이 작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세 번째가 뭘까요? 목이 길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 남자들 중에는 사실은 키 크고 얼굴 작은 남자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 목까지 길다. 이게 되게 인종적으로 귀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사실 한국 남자는 머리카락을 길었을 때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키 180 이상, 얼굴 작고 목 길어.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직업은? 모델과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모델과 아이돌은 남자들도 머리가 길잖아요. 멋있죠. 걔들은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 보통 서민이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 완전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알겠죠? 그래서 나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 짧은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왜 또 애들 뭐라 그러는데요? 삭발, 김경호 정도 장발 해볼까 주시연 180 이상이 빡세. 스무도 머리 짧게 해야겠네. 이 사람들을 상호간 하다니. 자, 봅시다. 왜요? 자, 아까 뭐 했었냐면 시그마 도우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포머, 그죠? 포머. 그 다음 뭐 할 거냐? 여기 씌울게요. 다 지운다잉. 아까 다 썼죠? 지운다. 어디 갔어? 저기 뒤에 있네. 자, 그 다음 6 맞죠? 아까 5가 호모였죠? 호모가 6이었죠? 그 다음 루모. 현승거스. 루모 뭐 줄임말이에요? 오, 잘했어요. 얘는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요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그 unoccupied는 바로 전자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분자기도 함수 때 전자가 채워지지 않고 그런데 더 lowest니까 가장 안정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분자기도 함수 때 그 중에 가장 안정한 거. 바로 어딜 얘기한다? 바로 요거 알겠죠? 요게 여기서의 루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이 경우는 파이 x 엔타이 본딩 혹은 파이 y 엔타이 본딩을 뜻합니다. 자, 쟤는 속성상 본딩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겠어요? 속성상. 쟤는 확실히 엔타이 본딩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미 저게 백설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표기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확실한 엔타이 본딩입니다. 확실한 엔타이 본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모에는 이 파이 xy 엔타이 본딩에는 바로 시그마 EPXY의 기여도가 크다는 거지. 여기엔 탄소, 산소 누구? 탄소, 산소 누구? 탄소, 산소 누구? 또 탄소, 알겠죠? 또 탄소. 왜냐하면 N타입 본딩에는 어떤 원자 오비탈이 기여를 한다고 했어요? 전기임성도가 작고 에너지가 불안정한, 알겠죠? 그게 지금의 경우 탄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요놈하고 요놈이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확실히 N타입 본딩이니까 전기임성도가 작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원자 오비탈의 기여도가 더 크다. 즉, 요 일산화탄소의 호모와 루모에서는 이것도 희한하게도 탄소가 뭐냐면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3 MO 형성 모델링. 자, 지축에 놓여 있는 탄소하고 산소의 예를 들어 요 두 개. 보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Z축에 수직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X축,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Y축은 어디 있겠어요? Y축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여기 Y축이니까 뭐 이걸 X라고 하면 이게 Y니까 뭐 Y에서의 상황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다면 X축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무슨 오비탈이라는 얘기겠어요? 2p x라는 뜻이겠죠. 알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도 두 오비탈 중 누구를 좀 더 뚱뚱하게, 누구를 좀 홀쭉하게 그려놨어요. 산소 쪽을 좀 홀쭉하게 그려놨죠?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전기음성도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산소의
수축된 어타미 오비탈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전기음 성도가 커서 원자 오비탈이 수축됐다. 이해했죠? 했죠? 아시겠죠? 자, 이때 어쨌거나 N타입 본딩이잖아요. N타입 본딩. N타입 본딩이라면 서로 만나는 쪽에 위상이 같아야 돼요? 위상이 달라야 돼요? 위상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야 N타입 본딩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값이 만약에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인 게 P 오비탈의 속성인데 그게 위상이 다르려면 요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MO가 만들어진다. 위상이 다른 채로. 자, 그러면 탄소, 산소에 자, 원래 왔고.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상이 다른 게 더해졌기 때문에 핵과 핵 사이 영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값이 상쇄가 벌어지겠죠? 함수값이 상쇄가 벌어지면서 남는 건 어느 정도만 남을 거냐? 요 정도만 남아요. 요 정도만 남아요. 요 정도만 남아버리고 요 정도만 남아버리겠죠. 그래서 중간 영역에서 함수값이나 전자 발견 확률이 굉장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어쨌거나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 전자는 없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어쨌거나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안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안 채워져 있죠.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 좀 됐죠? 됐죠? 자, 이때 4. act as pi acceptor. act as pi acceptor. 자, 역시나 주어가 뭐? 루모가 주어예요. 그렇죠? 루모가 주어예요. 자, 우선 기억하는 건 모르겠는데 첫 번째 1. 탄소의 EPZ 전자쌍이 금속에 제공이 돼서 시그마 결합을 기 형성하고 있지요. 기라는 말의 뜻은 알아요? 기.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됐습니다 할 때 기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자가 한자, 이미 기자. 기 형성, 기자가 이제 이미 되었다. 이미가 라는 뜻 한자가 기예요. 그래서 탄소의 EPZ 전자쌍이 금속에 제공이 되어서 시그마 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죠? 현승거스 오케이? 아까 그렸던 거. 아까 그렸던 거. 이거. 금속하고 탄소의 시그마 결합. 알겠죠? 그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표현이 뭐였죠? 시그마 뭐였어요? 시그마 뭐? 시그마 도우너. 알겠죠? 시그마 도우너. 시그마 도우너의 주어는? 호모가. 현승 잘했어요. 현승이도 이제 서울대 가는 거야. 알겠죠? 현승아 서울대 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서울 좋죠. 그래. 좋아. 근데 있잖아요. 그 서울대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갈 친구들에 비해서 성공 못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어, 그러면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나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생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고등학교 생활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최대의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그 퀄리티를 서울 안에보다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좀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 있는데 아씨 쟤는 존나 머리 좋은 것 같아가지고 머리만 큰 줄 알았는데 머리도 좋아가지고 쟤는 서울대 가게 생겼는데 나는 뭐 대학도 안 좋은 데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우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좀 떨어지는 대학 가도 돼요. 왜냐면 그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하냐가 또 나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하나 살짝 팁을 드리면 만약에 서울대를 못 갔다. 무조건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서울대를 못 가. 만약에 사실 서울대 가도 이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건데 서울대를 못 가도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대 다닌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요. 바로 뭐다? 바로 뭐다? 어? 아, 그거는 인간이 됐냐의 느낌 거니까 인간은 기본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인간적으로 인간의 자질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바로 오늘 말씀드릴 거 하나는 바로 바이랭구얼입니다. 바이랭구얼이 뭐죠? 2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면 됩니다. 2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개 국어는 어느 나라 말을 뜻하냐면 이겁니다.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일어입니다. 여기에 이거 말고 이미 가장 어려운 나라 말을 하나 하고 있죠. 한국어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는 이미 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 플러스 여기에서 두 개. 어떤 옵션이 가능하냐면 요거하고 요 옵션. 영어, 중국어, 영어, 일어. 왜? 동호수 왜? 아, 그래요? 아, 여러분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천지 빼깔입니다. 천지 빼깔이 알겠죠? 중국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천지 빼깔입니다. 천지 빼깔이 알겠죠? 영어 일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일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만 3,000편을 보면 일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알겠죠? 왜냐면 한국이 일본하고 거리도 가깝고 겹치는 문화도 많기 때문에 일어는 진짜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영어, 중국어 동시에 능통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영어, 일어가 동시에 능통한 사람 굉장히 많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걸 하나를 더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사실 없으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뭐? 바로 이공계생입니다. 이공계 전공자. 만약에 여러분이 뭐 문학 전공이다, 뭐 아니면 뭐 인문학 전공이다, 그럼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그건 별다른 스펙이 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요, 뭐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할 거 아니에요? 뭐 의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된다. 세상은 넓고 졸라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거기에 뭐까지 된다? 거기에 이미 갖춰져 있는 거? 한국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는 게 요즘은 중요한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됐을 때는 상황은 완전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어는 기본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공계 전공자인데 이게 동시에 된다. 그러면 서울대 나온 애들보다 한 3배 이상의 퀄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영어는 이미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죠. 그럼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에 대학 가서 엄마 쫄라가지고 어학연수 꼭 다녀오세요. 엄마한테 돈 좀 받아가지고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 좀 다녀오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학연수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땐 이게 안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요,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방학마다 쫄라서 저기 싼 필리핀이라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어학원 잡아서 방학 때마다 다녀서 영어를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돈이 좀 들겠지만 이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2천만 원짜리 차 유지비가 많이 들겠어요? 벤틀리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즉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벤틀리 같은 차를 유지비 들이지 않고 방치해두면 벤틀리가 뭐가 되죠? 그런 차들도 똥차 됩니다. 그런 차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요, 사실 그런 차는 부가티인가? 그 차 타이어 하나 가는데 1,000만 원이래요. 타이어 하나 가는데 1,000만 원이래. 그러면 타이어 갈 때 되는데 타이어 안 가라. 그럼 어떻게 돼? 그 차 똥차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사실 투자를 더 받을수록 더 사실은 능력이 더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쪼르고 쫄라서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를 꼭 다녀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완벽하게 능통해져야 돼요. 영어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뭐 김미 햄버거 이런 거 있다고 영어 말고요. 이런 영어 말고 영어로 자연과학을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려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거기에 중국어과 일어를 보너스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국어는 백인들 입장에서는 배우기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극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한자 때문에. 일어도 서양 사람들이 배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극도로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어순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이죠. 그리고 이런 나라 말이랑 어순이 같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언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 능력자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누구보다도 중국어 일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중국어 일어는 어느 수준으로? 그냥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영어만큼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영어만큼 깊게 할 필요는 없고 중국어 일어는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 무슨 말 알겠죠? 여행 가서 편하게 이렇게 물건 사고 이런 정도의 영어 일어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만 딱 준비를 해놔도 여러분의 퀄리티는 확 올라갑니다. 서울대 나올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만약 서울대를 안 가고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난 이쪽을 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알겠죠? 즉 누군가 진정한 멘토가 어느 방향으로 코치를 해줄 수 있다면 서울대 못 가도 상관없어요. 물론 가면 더 좋겠지만 항상 차선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고 차선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급해지지 않게 되죠. 조급해지는 게 왜 문제냐면 조급해지면 이게 뭐냐면은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급해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올바른 결정을 못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 머리 크다는데 뭐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알겠죠? 좀 편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죠? 그렇죠? 해서 그렇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루모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루모가 파이 익셉터라고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파이 액셉터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앞에서 탄소의 EPZ 전자가 제공이 돼가지고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죠? 기억하죠? 자, 거기에 짜잔, 이런 식으로 일산화탄소와 배위 결합을 이루는 금속은 어디까지나 보통 전이금속입니다. 전이금속입니다. 물론 전이금속이 아니어도 배위결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전이금속이 아니어도 배위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금속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기에 보통이란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이금속은 정의가 뭐예요? 전이금속은 뭐예요? 전이금속의 정의가 뭐예요? 전이금속의 뜻이 뭐예요? 즈노거스? 전이금속의 뜻이 뭐예요? 바로 F오비탈 혹은 D오비탈과 그 전자가 나타나는 금속을 그걸 전이금속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F나 D오비탈의 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금속을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F에 대한 화학결합은 뭐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고 D만 우선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준호가스 오케이? 현승가스 오케이? 자, 이때 D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D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5가지. 그래서 D오비탈은 한번 써볼까요? D오비탈은 자, 어떻게 5가지가 있냐면 한번 읊어볼래요? D 뭐가 있죠?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Z제곱도 있죠? 그 다음 XY, YZ, ZX 무슨 말 알겠죠? 의 5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D오비탈이겠어요. 그래서 전이금속은 저 5가지 오비탈의 일부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런 원소들을 전이금속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금속의 DXY, YZ, ZX 중 하나가 일산화탄소의 루모와 뭘 할 수 있다? 루모와 파이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죠? 자, 그러면 그걸 여기에 그려볼게요. 여기 줍니다. 자, 요 일산화탄소의 루머가 이거죠. 요거의 모양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은 여기 그려놓은 파이 X N타입 본딩이었어. 파이 X N타입 본딩. 지금 루모가 파이 X N타입 본딩도 있고 파이 Y N타입 본딩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림 그려놓은 건 파이 X N타입 본딩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원자 오비탈이 EPX가 관여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파이 Y N타입 본딩을 그려라. 파이 Y N타입 본딩을 그려라고 하면 파이 Y N타입 본딩은 어디 있겠어?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파이 Y N타입 본딩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런 놈이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가 지금 루모로 있는 거야. 두 개가 루모가 있는 거야. 알겠지? 됐죠? 이거 됐죠? 자, 지운다. 그래서 요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채로 여기에 지금 전자가 있어, 전자가 없어? 이런 채로 여기에 전자 있어, 없어? 여기에 지금 이런 채로 여기에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 상황을 기억해. 자, 그러면 기억하고 여기 줄게. A.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M. 자, 탄소, 산소. 여기가 Z축. 알겠죠? Z축. 자, 그거에 대해서 편의상 X축. 그래서 지금 보아하는 이 평면은 무슨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이 평면은 ZX 평면. 알겠죠? ZX 평면. 거기에 얘가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게 바로 일산화탄소의 일산화탄소의 루모 파이 X 엔타이 본딩. 맞죠? 요거 다시 그린 거야. 요거 알겠죠? 요거 다시 그린 거야. 그럼 요 그림 필요 없겠지? 자, 루모니까 전자 있어, 없어? 루모는 전자 없는 거야. unoccupied. 이때 금속의 DXY, YZ, ZX 중, ZS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 XZ 평면에서는 세 개 중에 누구를 예로 들면 되겠어? 저 평면에서는 ZX를 들면 되겠지. 그럼 저기다가 DZX를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 DZX가 이렇게 ZX 평면으로 있는 게 이게 바로 DZX라고. 이놈과 방향성이 맞아서. 이 오비탈이 지금 파이 X에 지금 있잖아요. 파이 X 엔타이 본딩에 있고 파이 X 엔타이 본딩이랑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엔타이 본딩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이기 때문이에요. 요 세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이 오비탈과 관련된 기하학적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건데 우선은 그러하다를 외웁시다. 그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시험에는 저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Z축, X축이니까 이게 ZX 평면. 그럼 D 오비탈도 ZX 오비탈이면 뭔가 이제 잘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잘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D 오비탈은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D 오비탈의 성격은 게라드야, 운게라드예요? 게라드였지? 그래서 이 D 오비탈 자체는 원점 대칭형이야. 그래서 D 오비탈은 원점 대칭형이기 때문에 요쪽에 함수값이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인 거야. 요쪽에 함수값이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저게 D 오비탈의 속성이야. 다운 오케이? 알겠죠? 현승거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 봐봐. D 오비탈 속성상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게 원점 대칭인 거지.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 왜냐면 얘를 원점으로 뒀을 때 x, y, z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함수값과 부호가 똑같잖아. 디오비탈의 속성은 원점 대칭이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일산화탄소의 루모인 파이 x 엔타이 본딩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보시다시피 위상이 일치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위상이 일치되면 본딩 상호작용이에요? 엔타이 본딩 상호작용이에요? 위상이 일치가 되면 이거는 본딩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럼 그 본딩 상호작용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요 지축에 대해서 M 탄소 산소 여기서 자, 위상은 빼고 이제 왁구만 우선 그린 거예요. 그렇죠? 왁구만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곳은 모양이 특별히 변하겠어요? 뭐 그대로겠어요? 뭐 그대로겠죠? 자, 이런 것도 뭐 특별히 모양 안 변하고 그대로겠죠? 자, 뭐 여기도 뭐 특별한 오버랩이 없으니까 거의 그대로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상이 일치하는 곳은 오비탈이 변형이 요렇게 합쳐질 거고 여기도 요렇게 합쳐져 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봐봐요. 이때 요 핵간축에 눈이 있는데 얘를 이 모습 그대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달라지죠? 그런데 360도마다 같아지죠. 맞아요?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빨간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눈앞에 대고 얘를 뱅글뱅글 돌린다고 쳐봐요. 그럼 이 상태에서 1도, 2도, 3도, 4도 계속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한 바퀴 돌리면 똑같아지죠. 그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했어요? 이럴 때를 뭐라고 했어요? 회전시키면 계속 달라지다가 360도마다 같아진 이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했어요? 이걸 파이라고 한다고요. 저런 상호작용이 파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금속하고 일산화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 새로 나타나는 거죠. 그 파이 결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금속의 DZX와 일산화탄소의 루모 파이 X 엔타이 본딩 사이에서.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은 전자 있어요? 전자 없어요? 이쪽은 지금 no 전자잖아요. 전자가 없잖아요. 왜? unoccupied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금속은 무슨 금속이라고 했죠? 전이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이금속은 d오비탈의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d오비탈에 이미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전이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짜잔 이런 식의 D 전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D 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전자가 없고 여기는 전자가 있고 그런데 위상이 같아서 연결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에 있는 금속의 전자가
전자가 없는 이 일산화탄소 쪽으로 이동해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도 동시에 걸쳐서 일산화탄소와 금속 사이에 저런 식으로 동시에 걸쳐져서 나타나는 전자 밀도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기존의 D 전자들 전자들 기존의 D 전자가 있어야 무슨 원소예요? 전이금속이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1. 아까 내가 이거 1, 2 뭐가 있었더라? 여기 내가 3 쓰면 돼요? 3. 4 쓰면 돼요. 4.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금속과 일산화탄소 사이의 파이 MO에서 금속의 D 전자가 일산화탄소 쪽으로 전자 이동이 되는 이런 상황을 파이 백본딩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백이라는 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뜻인 거예요. 백이라는 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상황을 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금속에서 일산화탄소 쪽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시그마 결합을 형성할 때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어요? 시그마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일산화탄소가 금속한테 전자를 줬죠. 그러면서 베이 결합이 된 건데 이때는 역으로 금속이 다시 일산화탄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전자를 주는 방향이 시그마와 반대죠. 즉 여기서의 백의 뜻은 시그마 형성과 반대 방향의 전자 이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호작용을 파이 백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파이 익셉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경주 부러져서 죽어요. 준호야. 알겠죠? 준호 어떡하라고? 해봐, 이렇게 해봐. 아니, 턱을 하늘로 더 하고 가슴을 위에 하늘로 이렇게 더 이렇게 올려. 그러면 경추도 펴지고 척추도 펴질 걸?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러다가 그 자세 취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기서 도움거스가 음흉한 마음을 품고 뒤로 돌아 들어와서 그 동작을 같이 도와줬다고 쳐봐요. 그럼 목이 뚝 부러지면서 죽겠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안 돼요, 알겠죠?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됐죠? 됐죠? 자, 이것을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디 지어볼까? 자, 요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운다. 이 상황을 루이스 구조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금속이 있는데
금속이인데. 자, 앞서 우리가 어디까지 루이스 구조를 그렸냐면요. 자, 여기까지 루이스 구조를 그렸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편의상 여기가 Z축이었고요. 그죠? 자, 여기서 앞서처럼 형식 전화 따져볼게요. 무슨 전화? 형식 전화 따져볼게요. 무슨 전화? 형식 전화. 자, 이 산소 형식 전화 얼마라 그랬어요? 플러스 1이었죠. 요거 다 지금 형식 전화야. 탄소 얼마였어요? 0이었죠. 금속 얼마였어요? 금속 형식 전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아까 그림에서. 그런데 금속이 전이금속이라면 무슨 오비탈과 무슨 전자가 있다? d 오비탈과 d 전자가 있다. 그럼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럼 이게 dx, d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zx라고 하자.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저런 상태로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다, 0이다, 플러스다 라고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산소는 원래 전기임성도가 커요, 전기임성도가 작아요? 원래 전기임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내어주는 녀석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녀석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죠. 그런데 형식 전화가 플러스죠. 그럼 이 산소는 전자를 안 끌어들이겠어요? 전자를 훨씬 더 잘 끌어들이겠어요? 훨씬 더 잘 끌어들이겠죠. 원래 전기음성도가 큰데 스스로 플러스가 됐으니 주변 전자를 막 끌어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개념 중에 이제 유효 전기음성도라는 개념도 있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산소가 내가 전기음성도가 전 우주 2등인 산소인데 내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라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저 산소가 어떻게 한다? 옆에 있는 탄소에서 전자를 가지고 옵니다. 에이, 저 전자 내 거 해야지. 그러면 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만 가버리면 이 결합전자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원래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돼,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야 이거 옥텟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근데 난데없이 전자를 산소가 가져가 버리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하느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색깔을 보면 뭐가 어디로 간 건지 알겠죠? 아시겠죠? 자, 이때 산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0되죠? 탄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0되죠? 금속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0되죠? 알겠죠? 그러면 안정한 루이스 구조일수록 형식 전환은 크기가 커져야 0이 돼요. 안정한 루이스 구조일수록 0이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탄소하고 산소가 저렇게 이중결합을 이루면 탄소, 산소, 금속 모두 아주 안정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파란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갔던 전자예요? C에서 금속으로 갔던 전자죠. 그래서 이때 시그마 도우네이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그마 도우너. 알겠죠? 그런데 이 보라색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온 거예요? 금속에서 탄소로 간 거죠. 그래서 파이 결합을 한 건데 accept, 받아들였다고 해서 파이 accep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파이 결합이 나타나고
요렇게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 결합이 된 거죠. 이중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저 금속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아주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아주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일산화탄소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리간드예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간드가 일산화탄소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성격을 가장 잘 보이는 리간드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이 내용이 거기 선생님 연습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오케이, 됐다. 알겠죠? 됐습니다. 됐다. 좋아. 자, 됐고요. 자, 다 썼어요? 쓰세요. 다 썼어요? 썼죠? 좋아. 자, 그 다음 오늘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숙제냐면요. 자, 가죠. 자, 이건데 이거 사실 내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파일이에요. 단톡방에 올려놓은 파일. 알겠죠? 자,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언제 거냐면 여러분 지금 선배 있죠? 지금 3학년 선배들. 그때 수업 자료거든요. 그때 연력학 하면서 딱 화학 실험 강좌에서 숙제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는 아니어도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문제를 한 장만 넘겨볼까요? 한 장만 쭉 넘겨보면 내가 다 풀어놨어요. 알겠죠? 다 풀어놨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내가 해둔 거니까 여러분 문제 봐가면서 좀 복습을 좀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어느 수준까지 낼지는 모르겠는데 연력학 뭐 2시간 하고 끝냈다며요. 사실은 연력학도 하자고 하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데 2시간으로 퉁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하라고요. 특히나 지금 나눠드린 요 종이에 요 밑에 있는 요 문제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찾았어요? 요 문제 첫 페이지에 나온 요 문제. 저 누구냐 저 다민고스 보고 있어요? 요 문제? 요 보고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봐. 이 선생님이 누구지? 이 선생님이? 고민아 선생님. 고민아 선생님 수업 자료 10페이지. 고민아 선생님 수업 자료 10페이지. 빨리 자기 거니까 빨리 봐봐. 고민아 선생님 수업 자료 10페이지. 고민아 선생님 수업 자료 10페이지. 10페이지. 준호고스 찾았어요? 고민아 선생님 수업 자료 10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맨 아래쪽에 예제라고 있을걸요? 고민아 선생님 수업 자료 10페이지. 아래쪽에 예제라고 있죠? 여기 예제 있잖아. 똑같이. 이거 안 한대요? 뭐라고요? 본화보를 안 한다고요? 이건 본화보가 아닌데요? 키르이프 법칙이라고 비열을 주고 온도가 키르이프 법칙 안 한대요? 키르이프 안 했어요? 뭐야? 아니 이렇게 해놓고 왜 안 내는 거야? 여하튼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왜 안 한다는 거야? 여하튼 요 나눠준 자료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라 이런 말 알겠죠? 키르이프 안 한다고? 뭐 안 해도 그만. 그럼 이거 말고도 풀 문제들은 많으니까 꼭 공부를 좀 하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그리고 심심할 테니 또 그냥 연력학 문제를 드릴게요. 연력학 문제를 드릴게요. 이건 내가 이제 그 해설지까지 다 붙어 있는 그 제대로 된 파일이니까 그 연습장에 있는 문제대로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요거는 또 새로 드리는 건데 이거 요거. 자, 얘는 뭐냐면 전기화학 프린트예요. 무슨 프린트? 전기화학 프린트. 바로 작년 여러분 선배 전기화학 프린트예요. 몇 장 넘기시면 연습 문제들이 쫙 있죠. 쫙 있죠. 요게 작년 시험에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14, 15, 16은 내가 또 풀어놨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전기화학 프린트도 준비를 해서 같이 꼭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이 전기화학 숙제도 다음에 만들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MO 연습 문제. MO 연습 문제. MO 연습 문제. MO 연습 문제. 내가 드린 MO 연습 문제 있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분자기도 함수 복습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문제집 없어도 되고요. 요것만 풀어도 충분히 복습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네. 뭐라고요? 거기는 내가 손으로 풀어놨다고. 근데 이제 내가 다 못 풀었는데 내가 또 문제를 풀면 또 푸른 자료를 또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좋아. 꼭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있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시우사 슥슥슥슥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9일이죠. 9일. 9. 그 다음에 여기다 14 더하면 얼마지? 그러니까 여기다 7 더하면 16. 또 7 더하면 23. 7 더하면 30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오늘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오죠. 이때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추석이어가지고 추석이 29, 28, 27, 목금토 목금토 28부터구나. 토, 일, 월, 화 되는데 1,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 동고수 왜요? 너 애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저희 것도 있나요? 저희도 523%. 예, 단톡에 올릴 거고요.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릴게요. 그래서 숙제 단톡방에다 올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학원에 올 일이지 다섯 개 게으름표 갖고 말이야. 학원에서 자습 좀 하시지. 뭐 혼란 가가지고 말이지 사람들 말이야. 그래 하여튼 단톡방에 올려놓긴 할게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석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추석 연휴에 연휴. 그래서 내가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집이 서울인 건 알죠? 오기가 너무 에바여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시험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그 수업을 못 할 수는 없고 해서 이게 여러분 학교 언제 들어가더라? 학교가 월요일 날 들어갈걸요 아마? 그러니까 연휴가 2일까지일 거고 맞나? 아니지 3일까지 연휴예요? 아닌데? 3일까지인데 2일에 들어갈 거 아니야? 2일 몇 시에 들어가요? 2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언제 들어가요?
아, 2일이 아니에요? 아, 이게 이게 뭔가 더해져 가지고 길어졌잖아요. 이거 뭐더라? 월요일이 연휴가 아. 아니었는데 아. 공휴일 넣어가지고 길어졌는데 월 넣어서? 예. 아, 수요일에 바로 치기 힘들다고 어. 오전에 와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10월 3일이 원래 휴일이잖아요. 학교 어. 일정에는 일요일 되어 있는데요. 일요일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아, 일요일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공지 따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말해줬는데. 일요일 들어간다고요? 월요일이라 그러시던데? 월요일 원래 어. 휴일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응. 원래 화요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응. 들어오면은 화요일 바로 다음에 시험 치는 거 애들이 힘들다. 그렇지, 그렇지. 월요일에 일단 들어가고 절대 못 만나요. 공지에 올렸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월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월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이날 저녁에 하는 게 어떠냐고. 이날 저녁 지금 이 시간.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하는데 내가 이게 연휴라서 이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뭐 운전해 올 수 죽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차표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게 꼬다리는 있더라고. 꼬다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가족들이랑 조금 시간 그래서 이날 저녁 9시 맨날 하던 시간에 알겠죠? 이때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어. 무슨 수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 똑같이 시험 대비요. 막판 시험 대비. 네, 막판 시험 대비. 무슨 말 되겠죠? 막판 대비. 그래서 이게 날짜 이게 맞나? 잠깐만. 그래서 이게 달력 있어요, 달력? 달력 좀 보여줄래? 달력 좀 보여줄래? 달력이 맞나? 땡큐. 달력이 10월 1일이 일요일, 2일 월요일, 아닌데 2일 월요일, 아닌데? 봐봐. 일요일, 월요일, 아닌데, 잠깐만. 언제 들어간다고요? 일요일에 전체 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일요일에 전체 기교 있는데요. 저기 안 바뀐 거라서. 안 바뀐 거? 그럼 월요일 날 기교라고요? 월요일 몇 시 기교예요? 이게 공지사항 다시 한번. 공지사항 다시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네. 이게 그럼 언제 기교지? 만약 기교하면 5시. 귀교하면 5시예요? 귀교하면 5시. 그러면 내가 내가 올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일요일은 안 되겠구나. 내가 월요일 귀교라고요? 늦게 들어가. 월요일 5시에 들어가야 돼요? 월요일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 그것보다 조금 늦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늦는 건 된다고요? 5시쯤 마치는 것까지. 월요일 날요? 그때 내가 올 수 있을까? 벌써 보자. 28, 29, 30. 일월화. 시험이 며칠이죠? 4, 5, 6이요? 이게 시험이다. 시험이 수요일인 거예요? 토일, 월. 목금, 토일, 월. 야, 이거 여러분 기교일자에 따라서 내가 올 수 있는 날이 이날은 올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저 때 일찍 가야 된다. 어떡하지?
알았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월화. 진짜 왜 이게 뭐라고요? 일월화. 이 추석 때 어떻게건 와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떡하지? 28, 29, 30, 1, 2, 3 1, 2, 3 28, 29, 30, 1, 2, 3 1, 2, 3 1, 2, 3 네? 좋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교일이 월요일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화요일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월요일을 정한다. 그럼 월요일 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어떡하지? 아니면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2학년이잖아요. 2학년. 그럼 어쨌건 저거네. 1학년. 여러분 2학년. 혹시 여러분 그러면 스트리밍으로 한번 볼래요? 도훈이 안 볼 거죠, 스트리밍 하면? 스트리밍 하면 안 볼 거죠? 진짜로요? 저 스트리밍 한번 볼 거예요? 학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는 전이요? 전날에 집에 있으면은 집에서 스트리밍 하면 나랑 같이 수업할래요? 오, 재밌을 것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민서하고 지금 여기 스트리밍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준호도 스트리밍 한번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정하고 내가 올 수 있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스트리밍이라도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차표 만들어지고 내 일정하고 조절해서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 텐데 아니면은 이제 스트리밍이라도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볼게요. 알겠죠?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는 스트리밍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해도 잘 보일 거예요. 나는 이제 촬영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깨끗하게 잘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분자궤도 함수 마지막 주제. 이게 좀 그러네. 자, 보자. 마지막 주제. 월요일 날 들어가야 돼요? 화요일 날 들어가면 안 되나? 진짜. 화요일 날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화요일 날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다고 쓰는 좋아요. 어쨌건 됐다.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준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분자궤도 함수 두 번째. 여기 준다. 지우자. 이런. 두 번째 예시. 바로 HF 되겠습니다. HF. 이것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HF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HF 어떻게 되느냐. HF는 그 다음
해서 자, 얘하고 그 다음 요 사이에 자, 요것만 하고 갑시다. 거의 다 했어요. 자, 요거는 오케이. 자, 요 모습. 자, 요게 분자기도 함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우선 여기서 그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수소의 경우는 1s 오비탈의 전자 1개, 플로라이드의 경우는 2s 오비탈의 둘, EPX, EPY, EPZ의 토탈 5개. 이렇게 배치된 게 바로 원자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저 HF가 만나서 루이스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의 모습은 요거 이거일 텐데, 이 루이스 구조에 해당하는 MO의 모습이 바로 요거다 이런 말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전기 음성도가 큰 저 플로라이드의 AO가 수소보다 매우 안정하다. 우선 이걸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건 수소의 1s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고, 이건 플로라이드의 2s의 에너지 상태인데, 어디가 더 안정하게, 어디가 더 불리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쪽이 더 훨씬 더 불리하게 그려져 있죠. 심지어 EP보다도 얘가 더 불안하게 그려진 이유가 이 플로라이드의 전기음성도가 매우 커서 그렇다. 우선 첫 번째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3 됐고, 다음 4 바로 시그마 넌본딩.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NB의 뜻은 뭡니까? NB 뭐 줄임말입니까? 바로 넌본딩, 다른 말로 하면 비결합. 자, 이 시그마 넌본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벌어진 거냐면, G축에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플로라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수소와 플로라이드. 그럼 여기서 수소의 구형으로 표시된 1s 오비탈, 그리고 또 구형으로 표시된 플로라이드의 2s 오비탈. 자, 저기 보이세요? 수소로 표현된 1s 오비탈, 플로라이드로 표현된 2s 오비탈. 보이십니까?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더 크게, 누구를 더 작게 그려 놓았어요? 바로
플로라이드의 원S 오비탈을 훨씬 작게 그려놨죠. 역시나 뭐 때문이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오비탈이 수축되어 있어요. 이때 재밌는 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그걸 어디서? 여기서 확인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크면 무엇이 아주 작아지죠?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크면 무엇이 아주 작아지죠?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커지면 뭐가 아주 작아지죠? 바로 오버랩 인티그럴이요. 자, 어떻게 표현됐어요? 대문자 S라고 쓰고 어떻게 했었죠? 인티그럴 1s 오비탈 수소 1s 오비 2s 오비탈 플로라이드의 원자 오비탈을 곱해서 전체적 분을 하는 게 오버랩 인티그럴이잖아요. 이 오버랩 인티그럴이 very small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아져요. 뭐 할 경우? 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알겠죠? 두 오비탈 사이에 저 수소 1s, 플로라이드 2s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오버랩 인티그럴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이 둘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된다? 본딩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엔타이 본딩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즉,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딱히 득이 될 것도 딱히 뭐냐면은 손해가 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해요? 그걸 넘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수소의 1s 오비탈, 플로라이드 2s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을 여기서 넘본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뭐가 됐건 이 핵간축에 눈을 들이댔을 때 얘를 회전시켜요. 회전시켜도 이미지가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아무리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얘가 9니까요. 둘 다 9니까요. 그럴 경우 표현하는 기하학적 표현이 뭐예요? 바로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두 오비탈을 핵간축에 놓고 돌렸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넌본딩, 비결합 상호작용을 시그마 넌본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오비탈이 시그마 넌본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다 알겠죠? 예? 자, 빨리 쓰세요. 자,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지운다. 이야. S가 작은 건 에너지 차이가 커서 다시요. 뭐라고요? S가 작은 이거요? 작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 오버랩 인티그럴. 오버랩 인티그럴은 그러면 이게 작다고 했는데 오버랩 인티그럴은 언제 커지느냐? 둘 사이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커져요. 별로 없거나 같을수록 이 값이 커져요. 차이가 심하면 작아져요.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어쨌건 자, 여기 줄게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수소의 s 오비탈은 충분히 팽창되어 있는데 플로라이드 오비탈은 너무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둘이가 이 중간에서 잘 만나겠어, 잘 만나지 못하겠어요. 잘 만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곱했을 때 함수값이 확 작아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요 영역에서는 이런 영역에서는 수소의 함수값은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플로라이드의 함수값은 잘 나타나겠어요? 아주 작아지겠어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의 플로라이드의 함수값이 S오비탈의 함수값이 0에 수렴을 한다면 0에 아주 가깝다면 이 함수값에 곱하기 0 하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오비탈의 함수값을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한쪽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면 한쪽이 커져도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 적분을 해버리면 아주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오버랩 되는 면적이 작을 때 그때 오버랩 인티그럴은 굉장히 작아져요. 그 오버랩 인티그럴이 작아질 때를 아주 극단적으로 작아질 때를 넘본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 나겠죠? 다 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그 다음 4번인가? 뭐예요? 5번이에요? 5번 파이 XY 넌본딩 형성.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그렸던 수소에 원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옆 플로라이드와 요런 오비탈과 만났다고 치죠. 그럼 요런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요 축을 X축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2px가 된다는 얘기겠죠. 보이세요? 또 나겠죠? 자, S오비탈은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S오비탈은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게라드이기 때문에 모든 함수값이 위상이 같죠. 그래서 S오비탈의 모든 이상을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P오비탈은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운게라드지. 운게라드니까 한쪽이 플러스 위상일 때 반대쪽은 마이너스 위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 오버랩 인티그럴, 자,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1s 수소와 2p x 플로라이드를 곱할 텐데 그 곱해서 적분한 것이 어떻게 된다? 이그젝틀리 0이 된다고요. 정확하게 0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왜 정확하게 0이 되냐면 오버랩 인티그럴은 두 오비탈을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곱한다고 했을 때 이 영역에서 곱하면 플러스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나오겠어요? 플러스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곱하면 플러스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나오겠죠?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그 모두 곱한 걸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적분이 모든 걸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해서 플러스인 부분이 있고 곱해서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는데 다 더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쪽 양쪽의 함수값의 크기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0이 돼버리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역시 뭐다? 넌본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 눈을 대고 또 돌립니다. 그럼 이 경우는 두 번째, 돌리면 계속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냥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긴 구에 이렇게 생긴 탕후루 두 개를 끼웠다고 쳐봐요. 탕후루 하나를 꼬챙이에 끼고 탕후루 두 개는 수직으로 꼈다고 쳐봐요.
근데 한 탕후루는 빨간색이고 한 탕후루는 파란색이야. 그 꼬챙이 사이에 탕후루를 희한하게 끼운 거죠. 여기에 눈을 대고 탕후루 꼬챙이를 막 돌린다고 쳐. 그럼 이 탕후루 막 뱅글뱅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그 돌아가는 모습이 계속 똑같아. 막 달라져. 막 달라지잖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 계속 달라지는데 360도마다 같아지죠? 이런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걸 파이라고 해요. 알겠죠? 넌본딩인데 파이 상황이죠. 넌본딩인데 파이 상황인 걸 합쳐서 파이 넌본딩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파이 y 넌본딩은 어디서 벌어지겠어? 파이 y 넌본딩은 이게 px 오비탈이면 py 오비탈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py 오비탈도 얘랑 동일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넌본딩은 파이 넌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hf 오비탈에서는 시그마 넌본딩도 나타나고 파이 넌본딩도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넌본딩과 이 넌본딩이 다른 종류의 넌본딩이다. 기하학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결합은 이제 드디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수소 1s 오비탈하고 2pz 오비탈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요거는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려봐도 되겠어요? 현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pz 오비탈은 자 여기에 이렇게 Z축 있고 이게 수소면 이렇게 플로라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둘 사이에 위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위상 같으면 무슨 오비탈이죠? 위상 같으면? 위상 같으면 무슨 오비탈이에요? 시그마 본딩이고요. 위상 다르면? 위상 다르면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보통 나타나는 시그마 결합입니까? 자 여기 마지막으로 전자 채우면 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고 플로라이드의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잖아요. 그럼 총 8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에 루이스 구조상 이게 결합전자잖아요. 이 결합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중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채워져 있으니까요? 어디 채워져 있어요? 본딩이에요? 넌본딩이에요? 엔타이 본딩이에요? 본딩이에요? 넌본딩이에요? 엔타이 본딩이에요? 이 오비탈은? 본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딩 전자가 결합 전자쌍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결합 차수 얼마예요? 결합 차수 1이죠. 엔타이 본딩 전자는 관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딩 전자에 대한 보시다시피 결합 차수 1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플로라이드의 요 전자, 이 전자, 이 전자는 비공유 전자죠? 그 비공유 전자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공유 전자 쌍들이란 얘기예요. 비공유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러분 HF에서 이온화가 된다면 어디에 있는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겠어요? HF에서 이온화가 된다면 바로 넌본딩에서 떨어져 나가는 전자부터 이온화가 될 거란 얘기예요.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이 결합전자가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공유 전자가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비공유 전자가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HF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내가 숙제 많이 드렸으니까 공부하시고 저번에 민서가 이 일산화탄소 질문했던 것처럼 막 질문을 해요. 알겠죠? 그럼 내가 또 풀어서 또 올려드리고 하니까 뭐냐면은 저 학교에서도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 현승거스? 안녕. 안 하는 거예요? 좋아.
민서, 승우, 시연거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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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추석 때 밴드 한번 해봅시다. 밴드로. 좋아요.